7월 셋째 쭈배구 소식입니다. 그리스 PAOK가 V리그 베스트 7 출신 이재영, 이다영 자매를 21-22 그리스 여자배구 리그에 함께 데려오려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둘은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가 선수 등록을 포기하면서 현재 FA 신분입니다. 20일 그리스 신문 포스토는 PAOK는 이다영에 이어 이재영과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결국 줄리에트 피동르블레를 영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피동르블레는 이재영처럼 레프트가 메인 포지션입니다. 20-21 시즌 폴란드의 제슈프팀 18-19 시즌에는 프랑스 베지의 소속으로 CEV 챔피언스 리그 16강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스 국가대표로 2019 유럽 선수권 본선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토는 PAOK는 이다영과 협상을 계기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이재영까지 노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터키 스포츠 에이전시 까는 6월 18일 이다영이 PAOK와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대한민국 배구협회에 막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어진 소식 통해서 PAOK가 이재영 계약은 단념했지만 쌍둥이 자매 이다영을 21-22 그리스 여자배구 리그로 데려오기 위한 시도를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현지 소식입니다. 20일 그리스 신문 포스토는 PAOK는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한국 V리그 베스트 7 출신 재영, 다영 자매의 동반 영입은 포기했다. 그러나 이다영과는 이미 합의를 이룬 만큼 FIVB의 유권 해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PAOK가 포스톤에 밝힌 21-22 시즌 전력 구상에서 이다영은 1군 11인 명단에 세터 2명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스톤은 구단 측은 FIVB를 통한 영입 성사에 자신감을 보인다. 그러나 늦어도 8월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FIVB가 정식으로 문의해온다면 왜 이다영이 그리스 리그로 나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는지 공문으로 회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PAOK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처지입니다. 선수를 받아야만 하는 PAOK와 보내지 않아야만 하는 대한배구협회의 물러설 수 없는 양보 없는 대결. 과연 FIVB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다음 소식입니다. 드디어 여자배구 올림픽 대표팀이 출국을 했습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한 여자배구 대표팀은 열악한 지원 문제로 고생을 했는데요. 특히 이동 문제가 컸었죠. 장신의 선수들은 배구협회의 재정 문제 탓에 비즈니스석이 아닌 좁은 이코노미석에 앉아 십수시간의 장거리 비행을 했고요. 최악의 이동 환경은 컨디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이는 경기력 저하를 야기시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구 반대편에 도착한 여자배구 대표팀은 8강에서 탈락해 메달 획득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배구 대표팀은 5년 전처럼 항공편 문제로 고생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에 앉긴 하지만 비교적 쾌적한 환경 속에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행 항공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문제로 탑승 인원이 40명으로 제한됩니다. 탑승객들은 띄엄띄엄 앉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양옆 좌석은 비워진 경우가 많은데요. 월드킴도 좋은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K2703편 이코노미석 맨 앞자리에 앉아 이동했습니다. 양옆 좌석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월드킴은 이동 환경에 만족한 눈치입니다. 그는 이륙 전 좌석에 앉아 같은 항공편에 탑승한 취재진을 향해 밝은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동 시간도 짧습니다. 리우올림픽 당시엔 경유 시간을 포함해 15시간 이상의 이동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번에는 옆나라 일본이기 때문에 2시간 반만 기내서 보내면 됩니다. 그리하여 월드킴이 자신의 세 번째 올림픽이자 마지막 올림픽 출전을 위해 일본 도쿄에 입성을 했는데요. 배구 대표팀 선수단과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 등 코치진과 함께 20일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월드킴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입국 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무사히 잘 도착해 다행이라며 일본 땅을 밟으니 올림픽이 다가왔다는 것이 실감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월드킴은 두 번의 올림픽을 경험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선 본선 진출에 실패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76년 이후 36년 만에 4강에 올랐으나 3, 4위전에서 일본에 패배해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리우 올림픽에서는 8강전에서 패배해 최종 순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배구 여제 월드킴의 인기는 일본에서도 뜨거웠습니다. 그가 도쿄올림픽 참가를 위해 입국하던 20일 나리타 공항에는 태극기를 두른 일본인 팬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카하시 요우코, 도요토메 킴이 다나카 하나코 등 일본인과 제일교포 강혜숙 씨 등은 월드킴을 환영하기 위해 직접 공항을 찾았습니다. 특히 다카하시 씨의 경우 자신을 10년 월드킴 팬이라고 칭하며 그의 멋진 플레이를 보고 반했다. 이번에 일본에 온다고 해서 아오모리부터 나리타 공항까지 직접 찾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월드킴을 너무나 좋아한다며
월드킴의 등번호가 적힌 핸드폰 케이스, 마스크 등을 자랑했습니다. 발을 다쳐 휠체어를 타야 하는 상황임에도 공항을 찾은 도요토메 씨는 코로나 사태로 무관중으로 대회가 펼쳐지는 것에 대한 진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꼭 경기를 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어서 아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와 관계없이 선수들을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선수촌 인근에서 벌어졌던 우길기 시위 등에 대해 걱정한 강 씨는 정치적 이슈는 잘 모른다. 그저 앞으로 관계가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월드킴은 나리타 공항을 통해 일본에 도착한 뒤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팬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드킴은 오래전부터 날 응원해줬던 팬들이라면서 이렇게 나와 있을 줄은 몰랐다. 너무나 고맙고 감동이었다라는 말을 전하며 웃었습니다. 인류 전체의 축제가 되는 올림픽을 통해서 불편했던 한일 관계도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예, 여기까지 출국과 입국 과정이었고요. 다음 소식은 도쿄 선수촌에 입촌한 전세계 올림피언들이 생활시설이 불편하다고 입을 모은다는 소식입니다. 도쿄 하루미에 조성된 선수촌 시설은 테레비, 냉장고 등 필요한 가전제품이 구비되지 않은 데다 4-5명이 머무는 객실에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어서 선수들의 불만이 큽니다. 화장실 층간 높이가 너무 낮아서 제대로 샤워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러시아 배구 선수는 최근 머리가 천장에 닿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키가 큰 선수들에겐 곤혹스러운 환경이죠. 신장이 192cm인 월드킴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털털하기로 유명한 월드킴은 선수촌 시설 문제를 묻는 말에 생각보다 괜찮다며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21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첫 대표팀 훈련을 마친 뒤 일본에서 오래 생활을 해서 거주 환경이 어떨지 잘 알고 있다. 일본에 오기 전부터 그런 점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라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나처럼 일본 생활에 익숙한 선수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며칠 고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특유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월드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 JT 마블러스에서 뛰었고요. 일본에서 열린 많은 국제대회에 참가해 일본에서의 생활이 익숙합니다. 월드킴은 경기 환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도쿄올림픽 배구 경기가 열리는 아리아케 아레나는 무려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관인데요. 4,507명을 수용하는 서울 장축체육관보다 2배 이상 크죠. 월드킴은 일본엔 이렇게 큰 경기장이 몇 군데 있다며 그 중에서도 이 경기장의 규모는 매우 큰 편인데 우리는 플레이에만 집중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상대인 브라질전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는데요. 월드킴은 무조건 서브를 강하게 때려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야 승산이 있다며 사이드 아웃 공격 효율을 높여야 하는 것도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20일 일본 도쿄에 입성한 여자 배구 대표팀은 이날 첫 훈련을 통해 현지 적응에 돌입했습니다. 대표팀은 22일 이탈리아와의 비공개 연습 경기를 통해 모의고사를 치른 뒤 25일 브라질과 A조 조별리그의 첫 경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소식은 주로 이제 올림픽에 관련된 소식들이 되겠죠.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시합들이 있을 테니까요. 저번에 라이브 토론회 때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올림픽 시합은 역시 VNL과 마찬가지로 시합마다 리뷰 영상을 작성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좀 런던이나 리우 올림픽 영상을 약간 편집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바로 차단이 돼요. 올림픽 커미티, 그러니까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영상을 약간만 사용해도 차단을 걸어버립니다. 본인들이 이제 그 영상에 대한 소유권을 좀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편인데요. 그러니까 FIVB보다 올림픽위원회가 IOC가 심하게 관리를 합니다. 동영상을. 그래서 아쉽지만은 리뷰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현재처럼 소식 영상만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 내가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고쳐 나가봐. 만약에 밀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으리라.